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가 좀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네. 예전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그 게임장 가서 게임했었는데 네. 요즘은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죠. 이건 뭐 그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보면은 뭐 남녀노소 가라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이용하는 사람은 밤새 하기도 하고 편하게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걸 만드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게임 업계의 그 야근 정말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는 사실은 과도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넷마블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 네. 야근과 주말 근무 금지, 탄력 근무제 도입 등을 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좀 탈피하려고 그래 한다고. 아는 그 친구가 여기 다니는데 아, 그래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네.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시행 조치가 있었군요. 네네네. 자, 올해 그 1,3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번 하반기 공채에만 500명을 뽑기로 했는데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사회의 어떤 무서운 따끔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잘 품어주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넷마블의 변화가 게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라면서 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가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기업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의 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위프토의 조미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업계요. 예. 어제 또 야구가 생각이 나네요. 예. 네, NC 소프트가 굉장히 또 돌풍을 네.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참 예. 또 재밌더라고요. 네. 어떻게 요즘은 조금 더 소강 상태입니까? 바쁘신 게 좀 아니 어제 또 그 현대 모비스가 깜짝 또 발표를 먼저 했어요. 현대 자동차 예정이 그룹 안에서. 없다가? 사실 현대 모비스는 어제 예정되어 있던 회사가 아니었는데 어제 H맵 발표를 하고 모비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 자동차가 내일 모레 3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모비스만 먼저 발표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필기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한 번 더 코딩 테스트 필기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면접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이 지금 직무별로 특화돼서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 지금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이번 주말이 거의 취업 시장의 수능 같은 거죠. 거의 인적성 시험이 한 10군데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일요일 진짜 날 마음 지금 편하지 않겠네요. 아마 그러니까 주말에 굉장히 그 가을 등산 가시는 분들은 놀라실 것 같습니다. 뭔 놈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냐 지하철에 아침부터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요. 인적성 시험이 아주 몰려 있는 빅데이가 빅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주간이군요.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 그렇습니다. 정말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자, 쌤 오늘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 이제 태광 그룹을 선택을 했어요. 태광 에로이카. 태광 에로이카 굉장히 오랜 또 연식이 나오. 80년 인텔 그렇죠. 이 회사가 태광 에로이카. 50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회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건 없고 많이 뽑아서 지금 남아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룹사로 뽑는 데가 아마 태광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남아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내일 모레 마감하는 오뚜기도 하나의 회사고 그나마 그룹사로 채용하고 있는 이번에 지금 거의 한 5개 회사가 통합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인문계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보험하고 화재도 흥국생명이 사실 태광그룹이에요. 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흥국하고 태광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싶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선입견을 또 깨기 위해서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 또 그 장충동 가시다 보면요, 그 중학교 같은 건물인데 그게 이제 태광그룹의 본사다. 아, 이렇게 네. 해서 꼭 언덕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게 좀 기억에 남는 회사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니까 계열사가 많아요. 맞습니다. 섬유화학 분야의 태광산업, 대한화섬이 있고요. 정말 금융 분야의 흥국화재, 흥국생명도 있고요. 미디어 분야의 티캐스트, KCT, 인프라 분야의 쇼핑, NT를 계열사로 정말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이 그렇습니다. 태광그룹인데요. 자, 계열사별로 좀 지원 전략 있을까요? 그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요강에 보시면 화공이나 화학 전공자들 또는 물리 전공자들 사실 다른 회사 보통 기계나 전작과 분들을 많이 뽑는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전공자들도 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태광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과분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흥국생명과 화재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 경력자들이라든지 또 마케팅이나 방송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던 미디어나 인프라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소개 성과가 있을 거고 참고로 그 뒤에 2부에 나오는 차코치가 CJ 재직 시절에 이 마케터 미디어 쪽의 마케터들을 또 상대로 일을 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저한테도 좀 귀뜸을 해줬는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탄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인원을 또 많은 뽑을 끝까지 거예요.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룹사만 지원하지 마시고 미디어나 인프라 쪽도 지원을 하시면 꼼꼼하게 면접을 볼 거기 때문에 서류 전형 배수가 높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탄탄하지 않은 회사다. 네. 이공계는 태광산업 위주로 지원을 하셔야겠고 인문계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를 노리시라고 말씀드렸고 마케터라면 티켓이나 쇼핑앤티를 노리라 이런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언제까지입니까? 마감이 지금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오늘 지금 18일이니까 5일 정도밖에 남지 오호. 않았고 아마 안 주말 남았네요? 중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지금 월요일 제출이니까 일요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인적성 많이 보는 분들은 쓰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소서 항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좀 급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소서 살펴볼게요. 태광그룹 계열사별로 자소서가 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계열사별로 다르고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디 좀 최대한 꼽아주세요.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급적이면은 나와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한 캐스터가 먼저 그 자소서 항목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 개의 계열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저도 오늘은 좀 더 발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광그룹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별 자소서 항목은 동일하고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 등을 통해 성격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가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와 실패의 경험을 적고 그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기술하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역량을 어필하고 지원한 분야와 관련해 쌓았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태광산업에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네, 이어서 흥국생명도 발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중요 사건이나 인상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직업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이 해당 직무에 지원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준비해온 과정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태광그룹의 핵심 가치, OC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OC 중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고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이어서 흥국화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보기 전에 5번 항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보험 산업의 현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흥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갖춰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 지원 직무와 연결지어 기술하는 항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흥국화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및 단점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입사 후 10년 뒤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모습을 기술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생활신념과 좌우명 등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는 겁니다. 각각의 특색이 정말 다르죠. 과연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우리 김한 캐스터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흥국화재 세 곳의 자소서 항목을 짚어왔습니다.
민혁쌤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특이하진 않네요. 특이하진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특이하진 않은. 그렇죠. 예. 아주 독특하지는 않아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구직자분들은 고민일 것 같아요. 특이하게 이야기야라고 그렇죠. 하면서도 막막한 거.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번 항목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 사건. 저도 이걸 딱 떠올렸을 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예스 오노를 봐야 되는 게 친인척, 지인 되냐 안 되냐 이거하고 이제 실존 인물이어야 되냐 가상 인물이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돼요. 다 됩니까? 다 되고요. 그 태광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당 지금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 항목을 일단 스케치를 그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1번을 제외한 3개 항목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번과 2번에서 묻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인생에서 큰 성취 실패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장 과정. 반면에 3번과 4번은 역량과 본인의 어떤 포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기술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항목은 김승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뭐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뭐 가상 속의 인물이라든지 다 상관없어요. 저는 심지어 부모님을 쓰시는 것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나 다만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접근은 필요하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재밌는 일화들이 제가 막 떠오르는데 부모님 얘기를 쓰실 때 항상 부모님은 옳아요.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등장하시는 부모님의 뭐 예를 들어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고 항상 어떤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버지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분명 갈등했거나 상충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 얘기를 풀어내되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부모님을 뭐 이렇게 헐뜯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스토리 구조를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뭐 갈등 관계 또는 다퉜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써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 지원자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온 뒤에 땅이 땅이 굳어진 굳는다. 것처럼 네. 그런 스토리가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어떤 학생 자소서는 그 뒤에 저희가 흥국화재 4번 항목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자신의 생활 신념, 뭐 생활 신념이나 성장 과정이나 비슷한 느낌인데 부모님이 그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의대를 가라고 했다. 네,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근데 일단 의대로 갔다가 자퇴를 하고 편입했던 경험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지원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뭡니까 우리 아까 소신도 있고 그렇죠 신념도 소신이나 있고. 예. 흥국생명 2번 직업관과도 이거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경험을 더 하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 잠깐 상담하다 왔는데 20개를 지원을 했는데 19개가 떨어졌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가 서성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토익 점수도 975에 오픽도 IH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소서 문제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자소서를 쓰실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기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스토리 구조를 그러니까 발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경험을 발견해 달라는 얘기지 새롭게 뭔가를 더 지금 하실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번 항목 살펴보면요. 성취와 실패 경험을 적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적는 건데요. 이것도 참 많이 배운 단점이나 건데. 실패 경험,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항목인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와 실패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그게 뭐 인사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 입시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학업에 대한 것 또는 군대에 대한 걸 쓰시는 거는 네.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누구나 하는 다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게 왜 힘드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학업 또는 군입대
또는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쓰시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시면 언제나 여튼 실패하죠. 뭐 여성마니까 저도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두 자릿수 대 이상을 감량했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90kg 가면 60kg 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두 20, 자릿수도 30kg 뭐 한 10kg도 좋은데 이걸 일주일 안에 감량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2달 동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독하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좀 지양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 보니까요. 편입이나 재수나 뭐 다이어트 뻔할 때 뻔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의대 갔다가 편입하는 뭔가 거. 스토리가 그리고 있으면 이제 괜찮지만.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뺀 거. 이건 독함, 본인의 어떤 그 의지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진짜 애써서 한 거는 써도 되는 거네요. 소재가 그렇죠. 좀 그러니까 뻔하지 뻔해 해도. 저희가 여름날의 기적 때도 어제도 차꼬치가 나와서 교환학생이나 봉사활동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예요. 봉사활동을 간 지역이 예를 들어 뭐 전쟁 지역이다. 또는 뭐 어디 지진이 난 곳이다. 정말 그거는 자기의 어떤 신념을 실현시키는 동티모리 이런데. 그런데 썼던 건 뭐 자이툰을 내가 파병 나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도대체 약간 기조가 바뀐 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쓰지 말라니까 아예 또 안 써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너무 거죠. 쓸 게 없다고 또 학생들이 좀 왜곡시키고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쓰고 싶으시면 이런 소재를 쓰되 이제 그럼 또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그런 지원자들이 어딨냐?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없으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글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회사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갑자기 것이다.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잡고 있어봤자 그게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좀 그냥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이 소재 찾기 정말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이 태광 대충, 그룹을 대충.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회사가 꺾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좀 지금 매출이 한 그룹 제가 처음에 이제 조사하다가 이 회사 되게 좋네. 매출이 12조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태광 산업이 거의 한 80%고 전체 계열사를 합한 게 12조고 조금씩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산업 쪽은 좋거든요. 근데 생명이나 화재 이쪽은 또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을수록 자소서의 난이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네. 대표적인 게 포스코거든요. 포스코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소서 가지고 무지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난세의 그렇죠. 영웅을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서식품 자소서 안 어려워요. 네. 동서식품 안 어려워요. 왜 거기 그냥 뭐 안성기 그 배우님 나와서 그냥 뭐 맥심 뭐 그거 갖고 그냥 40년을 프리마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언제적 프리마예요. 동서식품을 제가 헐뜯는 게 아니라 그런 소위 시장에 안정된 있어서 회사들, 안정도 남양유업 이런데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소서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까 김하연 캐스터도 읽어주셨지만 자소서가 어려워요. 그만큼 좀 도전적이고 아까 뭐 5C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좀 그 굴곡이 있었던 지원자도 우대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전 경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3번 항목 태강산 3번 항목과 흥국생명의 3번 항목, 그러니까 흥국화재의 2번 항목은 직무 역량에 대한 그 항목인데요.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 본인이 지원하는 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뭐 꼭 그러니까 대학생이 전문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그 열정, 그 집중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한꺼번에 나오니까 지금 보면 흥국생명도 물어보고 이런 직무에 대한 건 물어보고 있기 싸잡아서 때문에 그냥 좀 정리하죠.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이런 거를 도전했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 또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경험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중간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 예를 들어 뭐 시간이 되게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뭐 금전적으로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팀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는 선택을 해 주셔야 지원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힘든 환경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았던 뭐 예를 들어 동아리 내에서 뭐 팀원들하고 갈등하는 거는 그건 너가 이상한 거다.
네, 동아리에서 왜 갈등을 합니까? 동아리는 내가 그냥 좋아서 들어간 건데 네. 거기서 갈등할 수준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글자 수가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적게는 300자에서 길게는 700자밖에 안 되는데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스킵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요. 좀 유념해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비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그 결과적으로 성공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렇지만 성공을 떠나서 약간 고꾸라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힘들고 그렇죠. 중간에 실패 과정이라든지 뭐 힘든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700자 중에서 뭐 적게는 한 150, 많게는 저는 한 300자까지도 많이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소위 이렇게 대비 효과로 부각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포장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어디다가 내가 집중적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기술할 것이냐. 사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자소서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광산업의 마지막 항목 살펴볼게요.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요. 흥국화재로 좀 넘어가 봐도 이 똑같은 항목이 있지만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입사 후 포부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항목은. 네. 일반적으로 입사 후 포부 작성법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뤘듯이 뭐 목표와 계획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나 이 회사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것이 없으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정도만 뭐 한 500자에서 많게는 한 700자 정도 써주시면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화재는 또,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니까. 10년 뒤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하셔야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나의 목표 또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뒤 모습이 저희 롯데 5번하고 같은 네. 내용이거든요. 네, 저희가 예전에 롯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산업 분야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 이마트24는 무인 점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업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계의 흐름을 예측을 해서 10년 뒤 본인의 모습 그리고 회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작성해 달라는 거니까 앞서 얘기했던 지원 동기 수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특히나 이제 뭐 해주시기 생명이나 바랍니다. 화재 같은 경우 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군 내에서 좀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좀 구체성을 띄워야 될 때고 네. 그런 어떤 그 약간 히어로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쟁사가 많은데 특히나 거기서 좀 터진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 좋은데 또 왜 여기 왔느냐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고 사실은 태광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공계 회사고 흥국생명이나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업력이 매우 중요한 문과분들이 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뽑아요. 이런 회사들은.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던 공백기가 있던 나이가 뭐 30살이 넘었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오로지 직무 역량으로 여러분들 채용을 하니까 절대 이런 회사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저도 주변에 학생 입사한 분이 있는데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나이가 여자분인데 20대 후반이었어요. 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뽑는 회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꼭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흥국생명의 자소서 작성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보니까 1번 태광산업 1번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런 느낌인데 중요 사건이나 인상 깊은 경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쭉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태광산업이랑 성장 네. 과정을 물어본 거니까. 이제 예. 다만 2번이 좀 까다로워. 2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본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해봐라.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가 변별력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비슷할 거고 5번 네, 보험업계 흥국인으로서 말이 재밌네요. 흥국인으로서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흥국인으로서 이게 또 갖춰야 될 개그맨, 저 가수분이 김흥국 계셔가지고 네, 그 그렇죠. 생각나요. 네. 흥국인으로서 분명히 본인이 이런 거기서 들이대하는 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있겠습니까? 설마 들이대 흥국인으로서의 어떤 갖춰야 돼. 요
2번과 5번 항목이 상당히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2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직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 기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약간 필요해요. 추상적이네 느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생명하고 화재가 다른 게 생명은 말 그대로 대인,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게 이제 생명이에요. 직장인이시니까 두 분 다 연금이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반면에 화재는 처리하는 성격이죠. 대물.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사고 거죠. 이후에. 사고 이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와 아직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느끼는 이런 생명 쪽은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는 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 게.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이제 2번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럼 뭘 적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주변 서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특정 서적을 뭘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 거 어떻게? 아니에요? 제 책엔 당연히 답이 있죠. 네, 제 책엔 당연히 답이 있고 철학적인 책들 좀 있거든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적인 책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하시거나 소개해 주세요. 자기개발 서적,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어. 네, 또는 최근에 뭐 직업의 종말, 뭐 이런 책들 좀 있습니다. 자기개발 서적 중에. 그러니까 그런 서적들은 꼭 자기소개서 작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 기준 그리고 특히나 요 항목은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가 현대자동차 2번 항목도 이걸 물어봤었고 KTNG에도 최근에 물어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회를 삼아서 한 번쯤 정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번은 저희가 그 태광사람과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그렇죠. 4번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광그룹의 핵심 가치 5C 중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걸 선택하고 설명하라 이 얘기인데 이거는 5C를 다 알아야 될 테고 어떤 네.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OC를 몰라도 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OC를 왜냐하면 굳이 모르면 뭐 안 되잖아. 그래도 알아야 그 여기 제가 뭐 자료서 항목을 보니까 괄호 열고 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인재상을 참고하고 뭐 기술할 것 이렇게 돼 당연히 그럴 것 있는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최강 그 생명 몰라서 인사담 흥국생명 인사 담당자의 어떤 지원자에 대한 과대 평가다. 지원자들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4번은 자소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가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직이다 이런 건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글로서는. 그러니까 성과를 사례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내가 1억짜리 현금 따발을 주었는데 이걸 뭐 찾아줬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쓸 수 있지. 그런 거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야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그렇죠. 하다가 뭐 느꼈던 것들을 쓴다고 해서 정직 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컨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 너무 낮아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성취 지향적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들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소서는 뭐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강조한다 그러면 공감이에요, 결국은. 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연일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렇겠네. 이 친구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름 끝. 무슨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선택을 해주시려면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거기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국내 보험 산업의 현재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역량과 직무 역량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려울 것 이거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건 논술 주제거든요. 네. 거의 필기 시험 주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들, 소위 시사하는 바 또는 지원자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원한 업종에 있는 타 경쟁사가 하고 있는 전략들을 비교 분석해서 기술해 주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5번 항목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많은 지원자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령 흥국생명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보험 서비스 또는 뭐 내용들 이런 거 적당하게 조사해서 한 200자 붙여놓고, 그리고 보험 업계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업계에 대한 설명 또한 300자 붙여놓고 결국에 본인 생각하고 100자 쓰고 끝낼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타 뭐 D, 뭐 S 생명이라든지 뭐 A 생명이라든지 또는 외국계 회사들도 좋고요. 저도 뭐 그 생명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일 때 그런 소위 상황들을 내가 염두에 두고 지원했다는 점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자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그 변별력이 높은 항목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잡종센터 가을의 전설 시즌 2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태광그룹 계열사별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민혁 쌤께서 아까 이제 액시던트, 그러니까 사고를 기준으로 비포와 애프터를 했을 때 비포가 생명 쪽이고 네. 애프터가 이제 화재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그 고객을 잡는 건 쉽지 그렇죠. 않다, 용이하지 않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만큼 그 화재랑 생명을 좀 봐도 오히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보험할 때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다가 싼 거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오히려 되니까. 화재는 좀 나을 수 있겠으나 네. 생명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고 좀 둘을 이렇게 뭐 흥국생명 대 흥국화재의 상황을 본다면 어떨까요?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 쪽이나 화재나 이걸 뭐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또는 나의 모습들이 부합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민첩하거나 어떤 이런 적극적인 성향보다도 좀 진중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나 뒤에 나오는 차코치는 안 될 거예요. 생명 쪽 될것 직원이.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좀 약간 그 급한 성격이고 이래서. 네. 그래도 신뢰감을 주는 게 있잖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화재 쪽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서 거기서 보는 또 인재상들이 분명 다를 거고, 제 학생 중에 지금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하긴 했지만 동부화재에 입사했던 친구가 학점이 2점대였는데 학교 어디였어요? 성대. 학교 네. 근데 토익 점수가 거의 600대였고 그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네, 지금 노래방 사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전 노래방. 업계에서 꽤 나름 유명한. 그러니까 원래 기질 자체가 그런 좀 있는 거네요. 그냥 막 이런 네, 친구인데 네. 그냥 으쌰, 그런 으쌰 점들을 보여줘서 화재는 입사했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다이나믹한 어떤 성향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래서 생명 쪽은 아무래도 우리 장교분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강해요. 신뢰감을 줘야 신뢰가 되겠죠. 훨씬 주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그러네요. 지원 전략이 대충 그려지고 자소서에 어떤 모습들을 내가 기술을 해야 될지 실제로 석사 박사 보여줄 하신 분들이 생명 쪽에서 그걸 많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왜냐면은 대리 직무도 있고. 신뢰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화재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재. 화재는 혹시 뭐 체육과 이런 학생들이 으쌰. 좋아하지 않을까요? 좀 더 그 저희가 뭐 다이나믹. 세 개의 회사를 다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그렇죠. 됐는데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재 시간 좀더 같은 있어요. 경우에는 괜찮아요. 하죠. 예.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든 매듭 지을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런 체육과라든지 그런 전공자들도 당연히 우대를 하고요. 가장 선호하는 그 지원자들은 동종업계에 어쨌든 발빠르게 근무했던 분들 중에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그 동종 업계뿐만이 아니라 직장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입 지원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번 항목이나 1번 항목 쪽에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아까 저희가 짚어봤고 네. 4번이 좀 특이해요. 생활 신조인데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사 직원 또는 보험회사하고 고객이랑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화재가 속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단시간으로 또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 나름대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제 생활 신조겠죠. 자, 그래서 4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위기 상황이나 타협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내가 뭔가를 지켰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4번 항목에다가 써주셔야 아마 화재인으로서의 어떤 성격에 맞겠다
4번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금호 아시아나그룹 5번 항목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이해하시면 것들을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거나 진짜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을 수 있죠. 좌우명 있어요? 그럼 잘 있어요? 저는 있죠. 어떤 겁니까? 재밌게 살자. 재밌게 살자. 뭐 그런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재밌게. 이 지루한 취업 강의를 저보다 재밌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네, 저는 뭐든지 재밌게 해야 돼요. 기승전 자기 자랑이야. 아니요. 아,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네. 거 잘 종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태광그룹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또 격려의 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광그룹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10월에 아, 왜 그래요? 차선책으로 아니요 우리가 앞서 다뤄봤던 회사들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는 거랑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굳이 내가 이런 회사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원하는 거지 여기 최종 합격해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류라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신다면 한번 그 점프업 할 수 있는 지금 약간 그 다운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지원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예.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나 잡장구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준비.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네. 마련한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볼 텐데요. 박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태백건설 산업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사대보험관리, 급여관리, 거래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엑셀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와 전문 건설업 등 전반적인 업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시 우대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베리스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및 저작권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해외 출원 인커밍, 아웃고잉, 해외 레터 작성, 레터 발송 등 및 비용 청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업무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으로 떠나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식회사 유한팩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바람공단에 수채한 수축 라벨 인쇄업체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각종 용기에 부착하는 수축 라벨을 생산하는 단순 생산직으로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급여는 연봉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후 협의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이식 제공,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네, 총 5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10월 23일 월요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10월 24일 화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10월 26일 목요일 구직 전략, 10월 27일 금요일 취업과 노후 설계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 기술부터 노후 설계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혜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희 유혜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차코치님 예. 이번 주말이 뭐 취준생들의 수능 날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CJ도 이번 주에 인적성 검사 있잖아요. 네, 22일 오후에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전에는 바쁘시겠어요. 사트를 보고 네. 오후에는 CJ를 보고 두 개 보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CJ 출신이셔갖고 또 네. 엄청 많이 묻겠네 이것저것 또. 응? 예,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응. 이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오는 시험인지라 응. 여러분들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네. 중요한 한 주를 또 바쁘게 보내실 우리 차재원 권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 계실 텐데 유엔 캐스터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매주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해군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질문. 이번 주 주제는 CJ그룹 인적성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엔 캐스터가 댓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댓글은요, 인적성 점수에 관한 궁금증들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PMY361님께서 몇 문제 정도 풀면 합격선에 들까요? 라고 하셨고요. 이분 아이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브닝 모르겠는데 떼고 투 이브닝이야? 뭐야 이분? 저는 그래서 11ing? 아, 일레브닝?
아 그렇네. 11이네. 영역별로 혼합해서 출제가 되지만 영역별로 과락 점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취약 유형이라도 최소 몇 문제 이상은 풀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라고 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232님께서 보통 CAT와 CJAT를 지원자들이 각각 평균 몇 개 정도 풀어야 합격하는지, 다 못 풀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CAT에서 한 분야를 다 못 풀어도 괜찮은지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CJ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AT가 적성 검사고 CJAT가 이제 인성 검사인데 뭐 댓글 봤더니만 대충 이제 그 몇 문제 풀어야 합격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문제 수는 이제 뭐 매번 120? 예, 120이 될 때도 있었고 뭐 90문제가 될 때도 있었고 상이한데요. 현재로서는 뭐 90문항을 55분 안에 풀어야 된다. 요 얘기로 정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취업할 때는 이제 120문제를 한 70분 정도에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몇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걸 가늠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커트, 즉 과락을 면하는 게 더 유리한 시험임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그리고 정확히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 당연하고 약간 좀 교장 그렇죠. 선생님 같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쉽다는 것도 상대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적성 문제를 풀 때 뭐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그 기업들의 인적성은 영역별로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유형을 여러 개를 섞어놓고 반복 출제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이 이제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 2개를 던지면 첫 번째 주사기는 기역부터 비읍, 두 번째는 모음 아부터 유, 2개를 굴려서 단어가 나오는 걸로 맞춰보세요. 이런 게 이제 1번에 나오면 그 1번이 13번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13번쯤 되면 그냥 반사적으로 기억은 1, 숫자만 봐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CJ 문제집 같은 거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신 분들은 본인이 이런 문제 자체가 노출이 잘 안 됐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지식적인 걸 많이 요하기보다는 예, 본인이 많이 문제에 노출이 돼 있고 당장 문제집의 절반만 맞았다 해서 서운하실 필요가 없고요. 당일날 결과가 잘 나오면 되겠다. 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중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번에 나왔는데 분명 13번 때 이건 또 무슨 질문이야 이렇게 하시는 우선 분들이 뭐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익숙하니까 그렇죠. 좀 더 새롭게 수월할 것 봤다는 분은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유형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게 사실상 문제 유형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어 용역인데 언어에 대한 얘기도 딱 정해져 어떻다고 있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어떻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점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많이 그리고 정확히 풀어야 되는 게 좀 답답하고 원론적이지만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닭풀이군요. 정확한 닭풀. 표현이네요. 예. 수강이가 뭐 닭공처럼 전혀 예상을 풀어야 못했습니다. 된다. 여러분들. 닭풀. 닭풀. 닭풀 저희가 해답 드리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과락연부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과락 가능해요? 예, 작년도 이제 2016년도 9월 9일 날 CJ그룹 채용에서 보이는 채용 설명회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인사 담당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과락은 존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어나운싱을 하셨습니다. 존재합니다. 예, 과락은 존재한다는 거의 정도를 알려주진 않겠죠.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12개에서 14개 유형이 반복 출제일 텐데 어릴 적에 부모님이 왜 편식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너 저기 콩 먹어, 나물 먹어 이랬는데 그거 안 먹고 남기면 그 부모님 좋아하시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골고루 두루두루 다 골고루 해야 풀어주셔야지 되는구나. 무조건 그걸 빼먹고 나 이거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자. 뭐 당장 빨리 풀 때 넘어가는 건 맞지만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풀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줘야 돼. 콩을 한 개 풀고 이렇게 넘어가 이러면 그러니까 안 나물이 되는 거죠. 시금치 8개 나왔으면 4개는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좀 약간 장난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골고루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합격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느끼는 유형이라도 골고루 좀 풀어봐라. 편식하면 안 된다. 네. 네. 하나를 통째로 날리거나 이래도 안 되고 네. 어떻게든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행캐스터 두 번째 댓글도 읽어보죠. 들어보죠. 예. 네, 두 번째 댓글은 상식 부분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지코님께서
CJ 인적성에 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상식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사회적인 면인가요? 아니면 문화적인 면인가요? 영화 또한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예. 아이디 취업을 희망하는 꿈나무 우리 취나무님께서 상식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네. 예, CJ 인적성에서 상식 부분은 그 사회면, 문화면, 영화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나 그리고 취나무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라고 막연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예,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분과 밀접한 문화 콘텐츠나 제품, 서비스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부터 사회, 문화 전방에 걸쳐서 역할이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볼 수 있고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면 기출된 문제 중에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시나리오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실제 촬영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거나 시나리오가 세상에 나온 것을 가리키는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해당되는 제품을 그 TVN의 작품 혹은 영화를 고르세요. ENM의 작품을 고르세요라는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에선 아직 개봉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이 정답이었었어요. 이렇게 회사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지난번과 동일한 느낌이라 한다면 이를테면 방송 제작 중에 이제 매거진 포맷이라고 있어요.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생생 정보통이나 어쩌면 저희 프로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잡지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골라주세요. 하면 이제 뭐 OTVN의 뭐 프리한 19,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걸 골라주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한산성이 지금 개봉을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슈와 해당돼서 과거에 ENM에서 나왔던 영화 포스터들, 사극 영화 포스터들을 나열해 놓고 기역부터 디귿까지 해놓고 뭐 역사적 순서를 그렇죠. 시대적인 배열을 고르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화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역사적인 건 기본인데 요거까지 같이 묻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역사에 관심이 무지하거나 반대로 ENM 영화 컨텐츠에 좀 무지했다면 약간 헷갈릴 소지가 좀 있겠죠.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계열사별 이슈도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어요. 특히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알리바바의 물류 계열사인 차이나워 같은 데랑 물류 MOU를 맺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던져놓고 글로벌 진출에 해당되는 과거 이력과 우리 회사 타 계열사의 현황과 매칭되는 걸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소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내가 특정 계열사, 푸드빌이면 푸드빌, 오쇼핑이면 오쇼핑 한쪽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전 계열사를 좀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면 이제 그룹사의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또 살펴보라는 게 이번 상식 부분에 대한 조언이신 거죠. 만물 박사에겠네. 네, 막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 한번 넘어가 보죠. 인성 검사 관련 부분이네요. 네, 세 번째 댓글 인성 검사에 관한 궁금증 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HYK8914님께서 인성 검사에서 항목별로 1에서 6을 선택하는데 이때 3번과 4번에 집중돼 있으면 평가가 되지 않아 실격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디 SSDSFD24님께서 인성 문제의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임해야 하나요? 하고 댓글 차라리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분들 치고 문제를 안 풀고 이런 거 하는데 많아. 그러니까 안 풀어보고 되게 구체적으로 묻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푼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예전에 한때 그랬고요. 그러니까 안 한 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야. 제가 봤을 때 HYK 김씨 같고요. 김향윤이나 향윤 씨. 김향연. 김향연 씨나 아니면 용국 씨. 한용국 씨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한용국. 유경 씨. 한유경 씨. 맞습니다. 한유경 씨. 여성분이시네요. 잘 알아. 유경 씨. 유엔 캐스터. 센스 좋아. 센스가 굉장히 아시는데요. 우리 유경 씨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처음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 소지기 때문에요. 일단 극단적인 걸 고르면 안 좋고 좀 적당한 얘기를 하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판독 불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뭐 소개팅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실래요? 파스타요. 그럼 뭐 파스타 어떤 거 드시겠어요? 뭐 봉골레도 좋고 뭐 토마토도 좋고 뭐 해산물도 좋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그냥 보통 그러니까 적당히 가끔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의 답변이 너무 많으면 일정 부분이 많으면 판독 불가의 소지가 있거든요. 정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러면 난 정말 적당히 그런 애인데 그게 지금 가당키는 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나를 알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기분 가는 대로 그런 가끔 그렇다, 아주 그렇다는 본인의 감정에 치우친 결과물일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따라서 좀 적당히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 합니까? 매우 안 해야죠. 근데 가끔 하잖아. 가끔 하지.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요. 네. 접근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1, 2, 3, 5, 6번이니까 네. 한 2번과 5번 어때요? 2번, 5번. 2번, 5번이 너무 많아도 안 극한 거 되겠죠. 싫고 2번, 5번 안 돼요? 그거가 10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게 연꽃선녀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점집을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점치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답변이 나오되 맞으면 맞다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게 그래요. 올바른 본인의 인성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9년생 한유경님은 3, 4번 말고 한 1월 4일 2, 5번 생이시네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한유경 씨 1월 2, 5번 4일. 내지는 약간 극단적으로 네. 좀 뭔가 좀 나에게 맞는 거를 딱 택하는 용기가 좀 용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예.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성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어떤 얘기?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어떤 영혼을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박성희 아나운서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비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죠. 뭐가 이게? 제가 인성 문제 풀 때만 해도요. 이제 회사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정직하다, 존중한다, 고객지향하다, 열정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런 키워드에 입각해서 나를 마킹하는 게 일정 부분 통했는데 문제는 그런 이상적인 것에만 모든 걸 마킹을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혼란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인성 문제의 답변은 본인 느끼는 대로 해주시되 본인이 판단이 좀 불가하거나 어려운 부분들 혹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문항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회사의 인재상을 일정 부분 고려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이제 왔네요. CJ 네. 인적성 시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댓글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아메리카노 받으실 어차피 분 토스할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기다 물어봐요. 뽑아야겠죠? 예, 예. 네, 저는 오늘 연꽃 선녀님 해주세요. 예. 오늘 한유경 씨를 한유경 씨 아닐 수도 있는데. 89년생 한유경 씨를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유경 씨. 축하드립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 차재훈 강사님 그리고 유엔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차게 한 시간 보내셨죠? 내일도 특집이죠. 가을 전설 시즌 2는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